물론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를 60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뭐 할 것인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60이 돼서 나가서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전에 나가서 시작하자. 우리나라 헤드헌터 업계에서는 한 매출 100억이 넘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로매치 코리아도 4, 5년 전에 프로서치 코리아로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매출액이 뭐 6, 70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 AI가 대체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일부 부분에서는 서칭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막 찾는 것보다가 AI가 금방 찾아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매치 코리아의 김성철 대표입니다.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요? 기업의 오더를 받아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주는 역할인데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그 잡 디스크립션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 오더에 적절한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찾거나 안 그러면 채용 플랫폼, 사람인 잡코리아, 인코르트 이런 쪽에도 해당 직무를 서칭을 해요. 그리고 리멤버 자회사 같은 경우 리멤버, 외국계 회사 같은 링크드인 같은 데를 찾아서 자기 요건에 맞는 분부터 먼저 이제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수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세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확인을 해서 뭐 프리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직무하고 맞는지 체크해서 기업에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헤드헌터는 소개비를 받는 건가요? 헤드헌터는 후보자들한테는 소개비를 받지 않고요. 기업이 오다낼 때 채용 수수료를 받는데 계약에 따라서 보통 20%에서 30% 정도 사이를 수수료를 받습니다. 채용이 됐을 때 1년 연봉에서 20%에서 30% 사이를 일시불로 회사가 받고, 그 다음에 회사가 받으면 헤드헌터 분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한 70% 정도는 헤드헌터가. 그러면 지금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로 어느 분야를 좀 전체 산업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헤드헌터 분들은 8개 산업 분류로 해서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기업의 대관 영역이라든가 대정부 업무죠. 기업의 리스크 관리하고 정책적인 업무, 그다음에 약간 전략적인 부분을 어프로치하는. 원래 넷마블에 근무하셨는데 게임 회사 네. 헤드헌터로 이렇게 변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제가 넷마블 있기 전에 활동했던 데가 주로 노동계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 노동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보게 됐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그 좋은 인재를 매칭시켜주는 직업이고, 또 후보자들한테는 그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코칭해주는, 기업과 사람에게 모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수익도 증대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관심 갖고 있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노동 찾아보다가 관련 일이라면 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죠? 공기업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파견 나와서 대외협력 실장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물론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그것도 임원이 정년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를 60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뭐 할 것인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60이 돼서 나가서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전에 나가서 시작하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나랑 그 일이 잘 맞는지를 먼저 봐야죠. 저는 뭐 이제 노조 활동하면서 주로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기업에도 인사 담당자를 대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서, 사람을 대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헤드헌터 분들이나 서치펌 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만나고 그렇게 관계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특별히 뭐 내가 헤드헌터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거네요. 그러면 헤드헌터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결국 인적 네트워크인가요? 첫 번째 자질은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그 산업을 보는 안목, 성장하는 기업에서 인재를 찾으니까 이제 필요한 직무를 볼 때 그걸 그대로 서칭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예를 들어
뭐 몇 년차 기자를 찾는다 하면은 꼭 기자 언론사에서만 찾아볼 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출판 관련되는 쪽에도 찾아보면 그분이 경력은 말은 안 했지만 그전 경력에 그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기술 용어가 개인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다른 용어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걸러지는 것보다가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면은 더 넓은 데서 인재를 찾을 줄 그러니까 알아서 드러난 현상만 보지도 않고 이제 다 두루 봐야 된다는 거네요. 드러난 현상만 보는 거는 다른 헤드헌터들도 다 똑같이 할 거니까. 자 이제 헤드헌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만족하시는가요? 아니면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좀 더 오래 하면은 이게 삼자가 만족하는 데가 아닌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돼주고 그 직장을 찾고 있는 후보자들한테는 요즘은 커리어 관리를 이직을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 때문에 그 경력 쌓는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거나 뭐 연봉 협상하는데 코칭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만족을 느끼면서 또 수익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맞는 분들은 요게 삼박자가 다 세 가지가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대표잖아요. 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한 얼마나 나나요? 또 그것도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헤드헌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헤드헌터 업계에서는 매출 100억이 넘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로매치 코리아도 4, 5년 전에 프로서치 코리아로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매출액이 뭐 6, 70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 제 목표는 과거에 프로매치 코리아가 했던 목표 이상으로 제가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헤드헌터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사람 만나는 게 물론 이제 체질은 좀 맞아야 되겠지만 꼭 이게 뭐 외향적이라고 잘하고 내성적이라도 못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같은 헤드헌터 영역에서도 PM이라고 기업의 그 채용 업무를 진행하시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어떤 직무가 들어오면은 그 직무를 찾아내는 서칭을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서칭 하시는 분 우리가 RM이라고 하고 그 이제 기업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을 PM이라고 하면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맞는 업무에 더 주력을 하는 거지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전문성에 따라서 좀 더 그쪽 업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나 안 맞냐를 천천히 판단해 보셔도 그렇게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이제 헤드헌터 시장은 외국에서는 발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시장이 계속 넓어질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입 아니면 경력인데 경력은 거의 헤드헌터 영역으로 넘어갔고 넘어갔어요 이제. 기업이 스스로 뭐 리크루터를 채용해서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제한된 플랫폼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를 더 넓은 곳에서 찾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큰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않을 기업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보면은 신입사원 뽑아서 키워서 이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력직을 뽑아가지고 이제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산업 자체가 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이직이 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하고 헤드헌터하고는 어떻게 AI 시대가 오면서 헤드헌터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AI가 대체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일부 부분에서는.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부분은 서칭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막 찾는 것보다가 AI가 금방 찾아주니까 그 부분은 빠른데 그렇더라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부분은 사람의 영역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공존을 하는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헤드헌터로 더 성장하지 AI 때문에 헤드헌터가 뭐 쇠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